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갈비탕도 사주고 짜장면도 사주면서 김성태와 이화영을 검찰이 회유했다는 건데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랑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어떻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뭐 말하는 싶은 말 없고요. 그냥 모든 게 뭐 내가 뭐 처신 잘못한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재판이나 검찰 수사나 성실히 제가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시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이제 뭐 요청을 직접 받으신 것도 아니, 이따가 오늘 증언할 겁니다. 제 짓고 재판한 놈이 법정에서 얘기하지 뭐 얘기 안 봐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의 어제 얘기입니다. 송 부위원장님.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짜장면 사줄 테니까 이것 좀 하자 하면 에이 뭐 짜장면 사주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요즘 초등학생들을 탕수육 정도 사줘도 회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말만 보고 두고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글쎄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짜장면 사줄 테니 입장을 바꿔라 이렇게 주장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진술 세미나 이미 그 입장을 바꾸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럼 진술을 어떻게 맞출지 들어간 다음에는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걸 다 사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사실 최근에 그 작년 7월에 변호사 접견했을 때 그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뭔가 두렵다, 압박을 받고 있다. 김성태도 뭔가 협박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그런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이미 넘어간 다음에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저런 연어 이 다양한 음식들을 사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게 아니라 돌려서 본인에게 그냥 유리하게 진술을 한 것이고 다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지금 똑같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둘 모두 본인의 진술들을 번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1심에서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손을 들어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하면 본인의 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일 것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립니다. 예, 김성태 전 회장은요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씨가 되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화영 당시 큰 소리 치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사받았다. 내가 검찰 뿌락치도 아니고 압박한 적 없고 이화영은 압박받을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선희 평론가님. 네. 압박받을 사람이냐 이화영이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경기도 부지사 넘버 2입니다. 경기도에. 자, 근데 그 뭐 조금 전에 갈비탕 짜장면 얘기했으니까 뭐 더 이상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러면은 자 그런 정도의 자기가 이재명 지사의 없던 죄도 만들어서 검찰에 자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 뻥뻥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그 상당히 압박이 조여오니까 말을 바꾸고 오히려 자기 진술을 좀 신빙성을 흐리게 해서 얘기한 거지. 저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 했던 행태를 놓고 보면은 저는 전혀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오히려 일관성이 있고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재판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김 전 회장이요. 어제 재판에서 자신이 북한에 준 그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맞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재차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씨 변호인들이요. 그거 쌍방울이 북한에 사기당한 거 아니냐. 자, 삥 뜯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가요. 재판장이 삥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면서 발언 좀 가려서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 법정 안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도요. 쌍방울이 이재명, 이화영 이 두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왜 북한과 거래를 하겠느냐, 무슨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 모습 다시 만나보시죠.
2018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전혀 대북 사업이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다. 대북 사업 할 이유도 없고 2019년 2월 이전에는 대북 사업 쌍방울 관련 대북 사업 몰랐다는 얘기신가요? 대북 사업에 대한 제가 것은 알고 말씀드리는 있었지만 거는 방북 비용 2018년도 대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12월 되기 말씀하셔야죠. 전까지는 저희는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때는 위증하신 거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도 좋아요. 시기가요, 위원님. 2018년도 12월 이전에는 잠깐 대북 사업의 조용히 대자도 있으라고요.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영수님, 아니 자, 위원님, 조용히 제가 하시고. 뭐 잘못해 갖고 왔습니까 여기에? 아니 저는 사실관계를 바꾸려고 왔는데 엄영수 증인, 제가 뭘 조용히 하시고요. 위증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북의 대자도 잘 몰랐다. 2018년 11월 전에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그거를 잘못 이해하셨는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 질의 아 시간입니다.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잠깐만 발언 아니 왜 준비하세요. 화를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님, 아니 지금 아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자, 엄영 뭐가 뻔뻔해요? 차준 교수님. 그러니까 법정 증언이에요.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우리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재명 방북 비용 맞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니까 북에 보낸 돈이 사실은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 지금 쌍방울이 북에 보낸 돈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북 일종의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적 목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김성태 회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그 방북 비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대북 인도적인 지원으로 보내준 돈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만 뭐 지금 그러나 1심에서 지난번에 이하영 피고인에 대한 1심에서 사실은 재판부가 그것이 아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적 지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지원이라는 네. 그러한 식의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선상에서 이하영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듣기로는 뭐 저는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좀 더 좀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들리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 항소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볼 대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인도적 지원이라는 얘기 나왔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쌍방울이 언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했습니까? 그 얘기를 갑자기 당시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낸 것 아닌가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이 인도적 지원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아니다. 그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인데 무슨 소리냐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쌍방울이 삼성입니까? 쌍방울이 뭐 현대차 정도 됩니까? 돈이 썩어납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0만 불 정도면 40억 가까운 돈인데 그거 아무한테나 막 줘도 될 정도로 쌍방울이 그렇게 대단한 기업입니까? 더군다나 만약에 쌍방울이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쌍방울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거 대북 제재 걸려가지고 생션 걸려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화영 부지사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저기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갖다 한 것이다. 이건 명확히 알아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어떤 용도로 쓸지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제가 김보건 앵커한테 100만 원 준다라고 했을 때 네. 그냥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100만 원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돈에 대한 용도가 그 예컨대 김보건 그 앵커가 그거는 뭐 선배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 아니냐. 그렇게 백날 이야기해봤자 아니야 난 너 빌려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해가지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거 자기 사업 용도로 갖다가 사업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왜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돈은 인도적인 돈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인도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